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잠자고 있는 여러분의 호수에 제가 짱돌 하나 확 던져가지고 그게 이제 파문이 일어서 또 태풍이 불어서 파도가 치게 한번 만들어 보고 싶네요. 자, 여기 어디서 많이 본 남자? 네, 저죠. 저희가 이제 그 외국 친구들과 함께 저 멀리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어요. 맞죠? 자, 이제 카메라가 쫙 빠지면 이제 이곳이 나타나는데, 이곳이 어딜까요? 바로 유럽에 있는 유일한 동굴성, 바로 포스토 야마라고 하는 성입니다. 여기 이제 동굴을 깎아서 이제 거기에다가 성을 쌓아서 이곳의 그 성주는 단 한 번도 죽임을 당한 적이 없대요. 그리고 아직도 이탈리아의 어느 지역에 이 가문이 살아있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 아까 거기에서 제가 이쪽 바라보고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자꾸 뭔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이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잠깐 한번 멈춰볼게요. 자, 우리가 그 유럽에 이제 동화책을 많이 읽고 살았잖아요. 마치 저기 어디 그 꼭대기에 공주님이 이렇게 갇혀 있고 여기에서 이제 백마를 탄 왕자님이 따그닥 거리면서 이제 뭔가 찾으러 올 것 같은 그런 느낌. 예. 그래서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플레이스가 있고 그곳에 스토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어떤 스토리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장소들이 다 있었구나. 그리고 거기에 스토리가 가미되니까 여기에 더 가보고 싶거든. 예. 저는 이제 그런 상상을 했거든요. 자, 여기가 이제 그때 옛날에는 그 마을이었을 거고 평화롭게 살았겠죠, 그죠? 저기 이제 성에서 이제 성주님이 계셨을 거고 여기 이제 전쟁이 나면 다 저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그 지하로 해서 이렇게 도망을 갈 수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슬로베니아라고 하는 나라, 포스토야마. 자,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제 해주셔야 될 것이 바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세계 관광의 수도가 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세계 지도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으세요? 자, 지금 서울은 사실은 글로벌 시티잖아요? 맞죠? 지금은 이제 서울이라는 곳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잖아요. 여러 가지 때문이겠죠. 뭐 BTS 때문이기도 할 거고, 또 서울에 오면은 뭐 홍대를 갈 수도 있는 거고, 갈 때도 많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전 세계와 네트워크가 되게 잘 되어 있지, 서울은. 자, 근데 서울 하면 관광의 도시인가요? 고개가 이렇게 이게 되죠. 자, 근데 그래서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자, 이제 테마 여행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콘텐츠에도 테마를 이렇게 가미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콘텐츠가 굉장히 아마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제가 연출하고 있는 KBS의 걸어서 세계 속으로나 세계 테마 기행은 오랫동안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예를 들면 걸어서 세계 속으로는 PD가 배낭자의 시선으로 배낭여행을 떠나는 테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가벼운 듯 하면서 저 여행은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토요일 아침에 틀어놓고 잠깐 힐링하면서 저렇게 했네 하고, 그쵸? 또 이제 예를 들면 EBS의 세계 테마 여행 같은 경우는 또 다르죠. 또 거기는 조금 더 4부작, 이렇게 5부작 길게 하면서 큐레이터가 한 분이 출연을 하면서, 그러니까 연예인 큐레이터도 물론 가끔 나오지만 그런 분들이 아니라 우리 어떤 전문가라고 하는, 그렇죠. 전문가가 나와서 대신 여행을 해주는 거죠. 이제 그런 테마들이 이게 다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왜 테마 여행인가 했을 때, 자, 여러분들만의 인사이트를 발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역을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만으로도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곳. 서울에도 그런 곳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잘 아는 좀 지역이어야 되겠죠. 내가 잘 아는 지역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어야 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오지의 숨은 매력을 찾아내는 것도 좋겠죠. 예를 들면 서울에도 오지가 있어요. 아세요? 서울에 오지 있는 거? 네. 도심 속 시골 마을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돌아다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북한산 밑에 같은 데 가면 도심 속 시골 마을 이런 데 있거든요. 거기도 테마로 삼기 굉장히 좋아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아까 슬로베니아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 좀 보여드렸는데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자 보베치라고 하는 동네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국립공원에 들어가면은 국립공원으로 저 안에 들어갈 수 자체가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이제 보호구역이니까. 근데 여기는 비키니를 입고 저렇게 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녀닝이라는 거를 이제 즐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상상의 나래를 펼쳐라. 아까 테마라는 것 자체가 상상의 나래잖아요. 그래서, 계속 시도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관, 학, 그 다음에 민,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이런 콘텐츠들이 만들어지고 세계인들을 그곳으로 끌어들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저런 북한산이라고 하는 서울에 굉장히 좋은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다 무슨 보호구역으로 정해놓고 못하게 막아놓잖아요. 보세요. 여기는 비키니를 입고 저 안으로 들어간다니까요.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대신 이제 이렇게 여기는 완벽하게 안전장치까지 전부 다 하고 이제 즐기는 거죠. 네. 이런 차이점들이 좀 있다는 거예요. 인상 깊지 않나요? 네. 자, 블레드 호수라는 곳인데 빙하 호수예요. 안데스의 그 빙하가 만년설이 녹아서 물이 흘러내려오다 보니까 옥빛을 띠고 있어요. 거기에 저런 섬이 있고 스토리가 있는 이제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 거죠. 장소가 주는 어떤 매력이 있어요. 자, 그곳에 이제 전 세계인들이 여행을 오는 거죠. 일단 장소가 주는 매력이 있으니까 저는 서울도 장소가 주는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500년 조선왕조가 여기에다가 도읍을 삼은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플레이스가 있고 거기에 스토리가 가미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환경 보호를 같이 해주면서 거기에 이제 인증샷을 찍게 한 다음에 또 그 안에 물고기가 그 신비로운 녀석이 살고 있는데 그것도 다시 살려주면서 다음 세대, 다음 친구들한테 계속 그걸 즐길 수 있게 계속해서 그죠? 이런 특별한 경험 여러분들 여행에서도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그것에서도 저런 것들을 계속 찾아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미해 나가면 너무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어야 우리 서울이 결국 관광으로 흥하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죠. 테마를 한번 설정해 볼게요. 한 지역에 수많은 테마가 숨겨져 있죠. 지역에는 정말 수많은 테마가 숨겨져 있고 그거를 어떻게 꿰느냐에 따라서 그곳은 핫플레이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좀 급하지 말고 잠깐 멈춰서서 관조해 보라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중국에서 이제 지금 세계 테마 기행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건데 중국에서는 이제 한시 기행을 할 수가 있고 예를 들면 저것도 테마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시 재미없는데 예를 들면 두올 선생님이 철학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주제로 강의를 하고 사람을 많이 만나는데 두올 선생님 강의는 왜 이렇게 재미있죠? 이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하이톤으로 뭔가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 철학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재미가 있고 뭔가 쏙 꽂히고 그죠? 전 세계에 있는 100년 기업 혹은 뭐 100년의 가게 이런 것들이 테마가 될 수가 있겠죠. 맞죠? 서울에도 아마 이런 곳이 뭐 찾아보면 있을 텐데 이런 거 가지고도 테마를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죠. 지중해에서는 뭐 슬로우 푸드 이제 기행을 통해서 뭐 지중해를 또 새롭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세계 테마 기행이잖아요.
기행을 통해서 테마의 길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조금 정글 같은데 아까 내가 여기를 왜 가야지 하는 게 아니라 한번 가서 체험해보고 그런 체험을 내 컨텐츠에 접목시켜보고 끝도 없이 융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통찰력 발굴 노하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인문학에서 사실은 답을 찾고 있죠. 예전에는 인문학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금은 오히려 저의 작품에 깊이를 더해줘요. 제가 중용의 제1장 첫 구절에 천명지위성이라고 하는 대제음과 내가 만나 상호 교섭하는 이야기를 제 작품의 주제로 삼았어요. 천명지위성, 대제음과 내가 만나 상호 교섭하는 이야기. 그래서 제 작품은 대제음과 내가 만나 상호 교섭하는 이야기들이 다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느 날 제 작품의 질이 수준 높아짐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뭔가 길을 잃었을 때는 인문학에서 답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즐겁게 노는 것이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놀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테마를 소개하고 그걸 재밌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항상 모든 곳에 학습 모든 곳이 학교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배우시고 그 다음에 그걸 습관이 되어지게 하셔야 돼요. 제가 습관이 굉장히 들여져 있지 않은 사람이었으면 절대 그런 영상을 찍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런 이야기는 금방 나타났다가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습관이 들여져 있죠. 항상 카메라를 차고 있고 옆에 누르게 되는 거죠. 지구의 70%가 물로 되어 있는데 물속 여행을 하지 못하면 여행 전문 프로듀서가 될 수 있을까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저기 제가 뭐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저긴 들어갈 수가 없죠? 그렇죠. 다이빙 자격증을 취득하고 수중 촬영을 준비하고 학습, 그죠? 그리고 끝까지 그걸 믿고 제가 해낸 거죠. 자, 그랬다 보니까 저쪽에서 행운이 찾아오는 거예요. 한 마리가 아니라 3마리가 찾아왔어요. 가오리 중에서 세계에서 제일 크고 희귀종인데 6m까지 자라고요. 물속에서 만나면 우주 비행 접시를 만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가오리들은 꼬리에 독이 있는데 얘는 독이 없어요. 그래서 강아지같이 순수하고 너무나 귀여워. 지나가다가 갑자기 선원이 여기 나타났다고 들어가 보라 그래서 오직 우리만 만난 거죠. 여러분들 컨텐츠에도 이런 설레임을 주셨으면 좋겠고, 그 설레임을 주기 위해서 오늘 그걸 공부하러 여기 앉아 있다고 생각해요. 자, 이제 오늘 돌아가셔가지고 한번 여러분들만의 특별한 비전을 좀 세팅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책상에다가 좀 붙여놓고 그 비전을 석세스하는 날까지 테마를 통해서 여러분 컨텐츠도 누군가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행 전문 프로듀서 오성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